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보리아스 교수님의 노동경제학 제3장 11번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건가 보면 미국이 최저임금,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한 주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 많고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선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해라 이렇게 정했는데, 아니 지방정부에서요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더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 그 효과, 실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많은 주에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대요. 오케이, 스토리 이해 가시죠? 최저임금을 더 높였단 말이야. 연방정부에서 권장한 것보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에게 이렇게 세제 혜택, 그러니까 돈을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낼 거 아니야? 그 이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빌려서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자본재 가격이 싸졌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법인세의 추가적인 세액 감면을 제공한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이, 오케이? 약간 느낌이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반면에 노동에 대한 임금은 증가합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증가의 부담을 뭘로? 여기 법인세 같은 차입금에 대한 자본의 가격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동에 대한 비용은 증가합니다. 근데 자본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 어떤 왜곡을 초래하는가? 왜곡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요, 기업이 원래 있었던 최적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은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거를 먼저 하나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데 이런 성격의 정책이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면 하이테크라는 것은 노동보다는 자본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비용을 싸게 해주면 하이테크 기업같이, 이 하이테크라는 게 뭐예요? 노동보다요 자본을 많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자본 집약적인 기업 생산 방식이라고 할게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자본 집약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하락하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살짝 내용을 볼게요. 자, 정부의 이렇게 연방정부 말고 지방정부, 주정부의 정책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면 어떤 왜곡을 가져다 주겠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아니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저임금 근로자 또는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고용의 감소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고임금 근로자나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삼성, 현대 같이 뭐 기술 있거나 좀 뭔가 그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 근데 저숙련 근로자들 노동 고용은 감소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요, 이렇게 고용을 감소시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왜곡이 있냐면, 이렇게 텍스의 법인세라든가 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깎아주게 되면 노동이 아닌 비노동입니다. 비노동 생산 요소의 투자 증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 아니면 자본만 있다라고 하면 노동에는 이렇게 부담이 주는 거긴 한데,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자본에는 이렇게 투자 증가 인센티브, 차입 비용을 낮추거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그런 세금의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요.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특히 노동보다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선택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생산 방식을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서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유인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켜서 이윤극대화의 최적 선택을 왜곡한다. 왜곡한다는 게 디스토션을 얘기합니다. 이제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인상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비노동 생산 요소의 오히려 생산 사용을 촉진하도록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요. 높은 최저임금과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거야. 세금 인센티브다 라고 하면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하이테크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저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거기엔 영향을 받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 올라봤자 삼성, 현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건비에 영향이 없겠지. 그리고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인데 거기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비용 절감, 세금의 인센티브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로 인해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특정 산업,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